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요. 어제는 완치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재발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강대엽 기자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우선 전국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는 3,150명입니다. 대구, 경북이 약 2,70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경기, 인천도 170여 명입니다. 부산 80명, 경남은 59명입니다. 네. 자, 갈수록 확진자 수가 이제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 근데 어제 경우를 보면 완치 판정을 받았던 여성분인데 다시 확진이 됐어요. 이건 왜 그랬던 겁니까? 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재발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5번 환자였는데요. 지난 9일 확진 후 입원했다가 22일 퇴원한 분이었습니다. 정부 발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46년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좀 면역이 좀 저하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재발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2일 퇴원했는데 27일 경미한 증상이 있다며 보건소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재확진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현재는 국가격리병원으로 이송 중이고 일부 전문가들은 체내에 있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되지 않았다가 다시 증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10건 넘게 보고가 됐고 일본도 보고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처음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특성에 따라 감염 뒤에 평생 면역이 되기도 하고 체력이 약해질 경우 재발하기도 합니다. 네. 자, 앞으로 그러면 퇴원한 분들 자가 격리 기간을 늘린다거나 또 완치 판정 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네. 정부는 아직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단 중앙임상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이 재확진된 25번 환자의 사례를 좀 더 분석한 후에 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고.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눈물에서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바이러스가 코, 입뿐만 아니라 눈의 점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점막을 통해서. 네, 그런데 이번 사례는 그걸 더 뒷받침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저장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네. 이번 환자의 눈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니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점은 이분의 왼쪽 눈물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오른쪽 눈물은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네. 중국 연구진도 이 양쪽이 다른 것에 의문이 들어서 3차례나 검사했는데 결과는 모두 같았다고 합니다. 네. 왼쪽 눈물은 양성이고 오른쪽 눈물은 음성이었다. 네. 그러면 그분의 어떤 눈 당시 상태가 달랐던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왼쪽 눈은 결막염에 걸려 있었고 예. 오른쪽 눈은 안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눈 걸린 눈에서만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셈인데요. 연구진에 따르면 이 결막염은 코로나19로 입원하기 전에는 없었다가 입원 중에 발병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결막염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추가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눈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거니까 의료진들은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이 보호 안경도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학단체들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호소문을 냈다고 하던데요. 네, 오늘 대한감염학회 등 11개 감염 관련 학회가 참여한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긴급 호소문을 냈습니다. 예. 코로나19 감염 유행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방역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2주가 가장 중요하다며 가능한 모임이나 외출은 자제하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부터 2주가 중요하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확진자와 이 자가격리자의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메르스 사태 때 그 생존자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완치 판정을 받은 메르스 환자 63명 중 40명이 완치 1년 후까지도 정신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에 실린 논문 내용인데요. 이분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수면 문제, 공격성 등 다양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중환자실보다는 더욱 격리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불안이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해당 연구에 참여한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들도 같은 질환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아파트 이름 때문에 지금 보이는 신천지 타운이라고 쓰여 있어요.
저런 아파트 이름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운 곳이 여러 군데 있다면서요, 지금? 네, 저곳은 지금 포항에 있는 신천지 타운이라는 곳인데요. 예. 신천지 예수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주민들은 저런 이름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다며 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아파트 단지에 공고문을 붙이고 주민 동의를 구하기 시작했는데요. 80% 이상이 동의하면 새 명칭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신천지 타운이라는 이름은 포항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제주, 울산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강재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